1506년 9월 2일 조선의 역사가 뒤집힌 날입니다. 그날 새벽 무장한 군사들이 창덕궁을 에워쌌습니다. 칼을 든 장수들이 대전으로 몰려갔고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가 흘렸으며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쿠데타였습니다. 12해 동안 조선을 다스렸던 왕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끌려 내려졌고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연산군이 아닙니다. 왕의 몰락보다 더 비극적인 그리고 역사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산군의 후궁들, 그 여인들의 운명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산의 후궁들을 모두 관노비로 삼았다. 겨우 한 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수십 명 여인들의 비참한 삶이 숨어 있습니다. 왕의 여인이었던 그녀들,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던 그녀들,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았던 그녀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분을, 재산을, 가족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연산군에게는 수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양반 집안의 딸도 있었고 기생 출신도 있었으며 궁녀에서 후궁이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혹은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왕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영광이었고 권력이었으며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왕이 왕자에 있을 때만 유효했습니다. 왕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들의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과 중종실록, 그리고 당대 야사 기록들을 토대로 연산군의 후궁들이 중종반정 이후 겪어야 했던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여인들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덧없음, 신분 제도의 잔혹함,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희생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산군의 궁궐은 향락의 궁전이었습니다. 1500년대 초반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이 지난 후부터 궁궐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왕이 점점 더 방종해졌습니다. 정치보다는 쾌락을, 국정보다는 향락을, 백성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여자에 집착했습니다. 왕비가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후궁을 들였고 또 들였으며 계속해서 들였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들을 데려왔고 아름다운 기생들을 불러들였으며 궁녀 중에서도 예쁜 이들을 골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이 전국에 채용사를 보내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들였다. 채용사란 여자를 뽑는 관리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미인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15에서 20살 사이. 얼굴이 곱고 피부가 하얗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자. 그런 여자들이 강제로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부모가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궁궐로 들어온 여인들은 후궁이 되거나 궁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집안 배경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에 따라 그녀들의 지위가 정해졌습니다. 후궁이 된 여인들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녀들은 궁궐 안 정각에서 살았습니다. 각자의 처소가 있었고 시중 드는 궁녀들이 있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고 귀한 음식을 먹었으며 화장품과 장신구를 받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후궁들에게 내려진 물품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모피, 금은 장신구, 향수, 화장품, 그리고 각종 진귀한 물건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여인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회가 열렸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에서, 창덕궁의 후원에서, 때로는 임시로 지은 정각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춤이 공연되었으며 술이 흘렀습니다. 후궁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왕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왕의 눈에 띄기 위해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그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잃으면 끝이라는 것을, 궁궐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으며 때로는 모함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왕의 사랑을 받는가, 누가 더 많은 선물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그녀들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황금빛 세장에 갇혀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유는 없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궁궐 밖의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한 사람, 연산군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들을 좋아하는 한 그녀들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실증을 느끼거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돌리거나 혹은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들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왕은 젊었고 건강했으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화려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왕위도 안전하지 않았으며 화려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1506년 여름 궁궐 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궁궐 안팎에 긴장감이 돌았으며 소문들이 속삭여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느꼈습니다. 불안을. 하지만 그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왕의 곁에 머물며 왕을 즐겁게 하며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왔습니다. 그 운명의 9월이. 1506년 9월 2일 새벽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곧 깨졌습니다. 갑자기 군사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장수들이 대전으로 달려갔고 활을 든 군사들이 궁궐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중종 반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것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반정군이 새벽에 궁궐에 들어가 연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문장 뒤에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정군에 저항하는 내관들이 칼에 맞았고 왕을 보호하려던 무사들이 화살에 쓰러졌으며 피가 궁궐 마당에 흘렀습니다. 연산군 자신은 대전에 갇혔습니다. 반정군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왕의 옷을 벗겼으며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산이었습니다. 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새벽 후궁들이 살던 정각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여인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인 줄 알았고 혹은 도둑이 든 줄 알았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정각 안으로 들어왔고 거칠게 명령을 내렸으며 여인들을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나가라고 모이라고 움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후궁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왕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군사들의 거친 명령과 칼날의 번쩍임 뿐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의 상황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의 후궁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 재산을 몰수하고 신분을 박탈했다. 담담한 문장입니다. 감정이 없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참혹했습니다. 여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수십 명의 후궁들이 한 건물에 갇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채로, 화장을 지운 채로, 떨리는 몸으로 그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을 처벌하고 연산군의 흔적을 지우고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그 대상에는 후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연산의 후궁들은 모두 관노비로 삼을 것을 명했다. 관노비, 국가 소유의 노비, 가장 낮은 신분, 인간 이하의 존재. 하루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왕의 여인이었던 그녀들이 해가 진 후에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궁궐에 살던 그녀들이 이제는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단옷을 입던 그녀들이 이제는 그 옷마저 벗겨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후궁들이 갇힌 건물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절규가 있었고 통곡이 있었으며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기절했고 어떤 여인은 미쳐버렸으며 어떤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폭군이 물러났다고, 새 시대가 왔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연산군의 후궁들, 그들은 신경 쓸 가치도 없었습니다. 폭군의 여자들, 향락의 도구들, 국고를 낭비하게 만든 존재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후궁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일주일 후궁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연산군 시대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재산은 몰수하고 측근은 처형하고 제도는 개혁하고. 여러 안건 중 하나가 후궁들의 처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관대하게 처리하면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연산군의 향락을 함께한 여인들을 그냥 놓아줄 수는 없다. 중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아뢰기를 연산의 후궁들을 모두 관노비로 삼아 각 관청에 나누어주고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며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하소서. 관노비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양반도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최하층 신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몰수. 후궁들이 궁궐에서 받았던 모든 것, 피단옷, 장신구, 가구, 심지어 개인적인 물건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녀들의 처소는 수색당했고 감나가는 것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이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후궁들은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고 형제자매와 연락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은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리들이 후궁들이 갇혀있던 건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명단을 들고 있었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일 처리하듯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불린 여인은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말했습니다. 너는 형조에 배속된다. 너는 공조에 배속된다. 너는 예조에 배속된다. 마치 물건을 나누듯이 후궁들은 각 관청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어느 관청에 가느냐에 따라 그녀들의 운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모두 노비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관청으로 끌려갈 때 많은 이들이 울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여인은 관리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으며 어떤 여인은 기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저항하면 때렸고 울면 윽박질렀으며 애원하면 무시했습니다. 궁궐을 나가는 순간 그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화려했던 시절, 안전했던 시간, 인간으로서 존중받던 삶,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각 관청으로 배속된 후궁들은 노비의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심부름을 하는 일. 그녀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 그녀들은 시중을 받았습니다. 궁녀들이 옷을 입혀주었고 음식을 날라다 주었으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들이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쉴 틈도 없었으며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었던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화려한 몸매를 자랑하던 그녀들이 야위고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 굴욕이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은 그녀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일 뿐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렸고 함부로 대했으며 때로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떤 관리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여자였다며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우리 관청의 노비가 아닌가. 웃음거리였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고 반박할 수 없었으며 자존심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들은 하급 관리들이나 노비들이 쓰는 방에서 잤습니다. 좁고 추웠으며 지저분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침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여인들은 미쳐버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헛것을 보고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체념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관노비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했지만 어떤 후궁들에게는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관청이 아니라 개인에게 불화되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이 공을 세운 대가로 노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연산군의 후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반정의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되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다. 노비 중에는 연산의 후궁 출신도 있었다. 개인의 노비가 된다는 것. 그것은 관노비보다 더 비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감시하는 눈도 없었으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후궁들은 반정공신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녀로 일해야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온갖 터드레시를 했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은 그녀들을 멸시했습니다. 폭군의 여자였다고, 나라를 망친 여우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는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나 주인집 아들들이 그녀들을 범했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여자였다는 것이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후궁은 반정공신에 첩이되었다. 원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노비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낳은 아이는 노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낳은 아이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후궁들은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지방 관아의 노비로 혹은 지방 양반가의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진 것은 어쩌면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골 생활은 더 가혹했습니다.
농사일을 해야 했고 밭을 갈아야 했으며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궁궐에서 평생 일해본 적 없던 그녀들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김을 매야 했고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도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휘었으며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들을 경멸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연산군의 후궁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으며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들 중 일부는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어서 혹시 다른 곳에서는 나을까 하는 희망에서 밤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붙잡혔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가 도망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붙잡히면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촉새를 차야 했으며 더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에 뛰어들었고 목을 매달았으며 독을 마셨습니다. 그녀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그녀들의 죽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에 몇 줄 언급될 뿐입니다. 연산의 후궁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그뿐입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들은 계속 노비로 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들은 늙어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매끈했던 피부가 거칠어졌으며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들을 왕의 후궁이었다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노비일 뿐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고 얼굴이 주름투성이인 늙은 여자. 그녀들은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궁궐에 살았다는 것을,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피단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 초라한 노비가 왕의 여자였다고. 그리고 설령 믿는다 해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폭군의 여자였다는 것, 나라를 망친 왕의 후궁이었다는 것, 그것은 자랑할 만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연산군은 반정 직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중종은 39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 후 인종이 즉위했으며 명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변했으며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연산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접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이야기로만 듣는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후궁들은 더욱 잊혀졌습니다. 누구도 그녀들을 기억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노비로서의 삶을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어떤 후궁은 결국 다른 노비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도 노비가 되었으며 그렇게 노비의 대물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한때 궁궐에 살았다는 것을, 왕의 여자였다는 것을,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였을까요? 혹은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봐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거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때 왕의 후궁이었다는 것이 지금 노비인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수치일 뿐이었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주인 집에서 오래 일하며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노비지만 오래되고 충실한 하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늙어갔습니다. 허리가 더욱 굽었고 이가 빠졌으며 힘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벼운 일을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는 일.
어느 날 한 늙은 후궁이 주인집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늙은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궁궐, 비단 옷, 음악 소리, 그리고 젊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단다. 별일 없었어. 그리고 아이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 시대의 한 늙은 노비가 죽었는데 그녀의 몸에서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가 연산군의 후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살았다.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그렇게 살다 죽었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기록은 그녀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녀들의 이후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중종실록에 딱 한 번 반정 직후 그녀들을 관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 후로는 침묵입니다. 역사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명의 여인들이 고통받으며 살았고 늙어갔으며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연산군의 후궁들. 그녀들은 누구였을까요? 악녀였을까요? 폭군의 향락을 도운 공범이었을까요?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여우였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녀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들 중 많은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채용사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혹은 집안의 이익을 위해 궁궐로 들어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궁궐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 정치를 바로잡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연산군이 폭군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정치는 실패했고 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가 폐위된 것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궁들까지 처벌받아야 했을까요? 그녀들을 관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가족과 떨어뜨리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한 것이 정의였을까요? 중종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폭정을 끝내고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 그리고 후궁들. 그들은 새로운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후궁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새 왕조는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폭군의 잔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왕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중종 반정은 성공한 쿠데타였고 따라서 정의로운 혁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은 희생되었습니다. 역사의 각주에도 나오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녀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그녀들의 삶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큰 사건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하게 고통받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산군의 후궁들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없었고 선택권도 없었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쉽게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남자였다면? 만약 그녀들이 양반이었다면? 만약 그녀들에게 권력이 있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분과 성별, 그리고 권력의 유무가 그녀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신분 사회였고 남성 중심 사회였으며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여성 노비들. 그녀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살다가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채로 죽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후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너무 적고 증언도 거의 없으며 그녀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들은 관노비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죽었다는 것, 왕의 여인에서 천민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비참한 노비 생활로, 하루아침에 떨어진 그 추락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했습니다. 그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왕의 부름에 응한 것이 죄였을까요? 궁궐에서 살아남으려 애쓴 것이 죄였을까요? 아름다웠던 것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들의 진짜 죄는 약자였다는 것 자체였을까요? 권력이 없었고 목소리가 없었으며 자신을 지킬 수단이 없었다는 것. 역사는 큰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왕의 즉위와 폐위, 전쟁과 평화, 개혁과 반란. 하지만 그 큰 사건들 뒤에 숨은 작은 희생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후궁들처럼 그녀들의 이야기는 역사책 한 줄로 끝납니다. 연산의 후궁들을 관노비로 삼았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십 명 여인들의 평생이 있습니다. 고통과 굴욕, 절망과 체념,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지만 그녀들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통을 느꼈고 눈물을 흘렸으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권력은 덧없습니다. 화려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왕자도 영원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포장되지 않으며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약자라는 것. 그리고 그 약자들의 고통은 쉽게 잊혀진다는 것.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종 반정은 정의로운 혁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희생된 후궁들은 기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입니다. 승자의 관점에서, 권력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잊혀진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 연산군의 후궁들, 그녀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록이 부족하고 증거가 희미하며 많은 부분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을, 기록되지 않은 고통을,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희생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약자에 대한 연민을, 그리고 기억의 중요성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